축제 강릉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 봉정과 신주빗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부터 단오 행사장이 시내 일원으로 확대됩니다. 동해상사 고속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을 놓고 노사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설악권 3개 기초단체장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립대학 최초의 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 강릉 원주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19 강릉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 봉정과 신주빗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시민과 청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내 일원에서 단오 행사장이 확대됩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강릉 대도오브 관아 동원에서 시민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신주미를 강릉시장이 재관들에게 봉정합니다. 단오수를 빚기 위해 사용되는 신주미는 칠사당으로 옮겨집니다. 재관들은 애군을 막기 위해 입에 천을 물고 신주를 빚기 시작합니다. 신주 빚기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2019 강릉 단오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민들은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신주미를 접수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자식들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신주 빚기에 이어 오는 19일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성황제를 치른 뒤 다음 달 3일 강릉 단오제에 막이 오르고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을 주제로 열리는 2019 강릉 단오제는 올해부터 시민과 청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행사 장소를 월화거리와 대도오브 관아로 확대했습니다. 좀 젊은 단오, 젊은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는 단오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월화거리라든가 단 중심으로 하는 강릉시 전체에 많은 그 상점들도 함께 우리 강릉 단오제에 동참하는. 단오제 기간인 6월 5일에는 영신행차와 신통대길 길놀이가 열리고 8일에는 강릉중앙고와 강릉제일고의 축구 정기전이 강릉종합경기장에서 치러집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설악권 3곳의 시장 군수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3명의 시장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의 1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 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 외에 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마지막 공판이 속초 지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돈이 지급되는데 이 군수가 얼마나 개입했느냐에 대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경일 군수가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속초시장의 공판은 지난 7일 끝났습니다. 검찰은 상대 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별다른 증거 없는 비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된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철수 시장은 관련자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사실대로 말했던 것이라며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끝난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양양군 예산으로 노인 회원 186명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 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오는 30일 설악권 3개 시장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동해상사고속이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를 8년간 운전한 김동근 씨. 매일 출근해 버스를 몰았지만 벌써 열흘이 넘도록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 한 달간 근무 시간은 80시간 정도 줄고 월급은 50만 원 깎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잘못이지만 요구하는 게 똑같습니다. 320으로 맞춰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특별한 안도 없고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동서울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12년간 운전한 김경태 씨.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 한 달 근무일이 나흘 줄어들고 급여는 40만 원가량 삭감됩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쪽도. 지금 이 나이에 이직을 하면 과연 어디로 갈까? 그런 것도 생각도 해봤고요. 노조는 한 달 기준 시내버스는 17일 근무에 320만 원, 시외버스는 21일 근무에 396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경영 악화가 지속되면서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사가 수익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없고. 어차피 이 부분은 공공성이 가미된 업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좀 이걸 책임져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한편 강원여객과 강원행업이 임금보전 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도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곳은 유일하게 동해상사 고속만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릉 경포 도립공원 해제 구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지연되자 강릉시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16년 해제된 경포 도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이 신규 도립공원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신규 도립공원 지정과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만송이 장미의 향연이 펼쳐지는 삼척 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삼척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50천 장미공원에서 2019 삼척 장미축제를 개최합니다. 장미축제는 전국 천만송이 장미가요제를 비롯해 뮤직 콘서트와 청소년 예술제, 시화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운영됩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은 보육 문제 때문에 고민이 큽니다. 그런데 국립대학 최초의 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 강릉 원주대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편을 나눠 주사위를 던지고 큰 숫자가 나오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아이들은 소리 높여 같은 편을 응원합니다. 강릉 원주대와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 직원 자녀들을 위해 만든 공동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하고 강릉 원주대가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형편이 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 건물과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 일체를 책임지면 좀 더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국립대에 처음으로 생긴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정원 99명 수용 규모의 보육실과 놀이실, 참관실 등을 갖췄습니다. 보육 전문기관이 운영을 맡아 모래놀이와 유리 페인팅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도 교육합니다. 3교대를 하면서 신랑하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최대 520만 원의 운영비와 교사 1명당 1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금액의 한도를 우리가 더 높여서 일반 대기업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운영비를 또 대기업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직장 어린이집 1,133곳 가운데 공동시설은 11%인 128곳. 도내엔 강릉과 춘천, 원주, 흥성 4곳에만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도 의무 설치 대상인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도내에 거의 없습니다.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줄 대안 중 하나로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전국 도로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강원도의 도로 포장률이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로도 강원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강원도의 도로 연장은 총 9,953km로 전국에서 중위권 수준입니다. 하지만 면적 단위로 환산해보면 1제곱킬로미터당 0.59km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했습니다. 도로 포장률도 88.4%에 불과해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고속도로 개설 사업이 부진한 데다 열악한 도로 소주는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산업이나 지역 경제의 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부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예비 타당성 조사 개편에 지역 균형 발전 평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낙후된 강원 남부 지역에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폐광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평택 삼척간 동서 고속도로가 하루빨리 건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로는 해발 1330m에 있는 지방도 414호선 한백산 만항제 구간입니다. 한백산에 자리 잡은 만항제 구간은 정선과 태백, 영월의 경계 구간에 있습니다. 양양과 인제를 잇는 44번 국도 한계령 구간은 해발 1004m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연수원 횡성분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강릉 본원의 인원과 기능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강릉에 있는 교육연수원은 30년 이상 도내 교원들의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담당해왔지만 최근 정책연수와 학부모 연수 등으로 인해 추가 연수를 수용하기 어려워져 분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횡성연수원은 정책연수와 학부모 연수 등을 담당하고 강릉연수원은 기존의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그대로 운영해 역할과 인원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가 여름 성수기에 리조트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 근무자 1,00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워터월드 운영관리와 호텔 콘도 객실과 식음 서비스, 리조트 내 마케팅 업무 지원, 카지노 안내데스크 영업 지원 등입니다. 강원랜드는 장애인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서울과 대구 면접 등 지원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돈을 훔쳐간 외국인 조직원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이 사기 전화를 받고 인출해 집에 둔 7,3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중국과 대만 국적의 보이스피싱 수금책 3명을 최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자가 범행 즉시 출국하면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조직원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양양 미천골 자연휴양림 계곡에 설치된 목조 교량인 한아름교가 7년이 지나도록 안전성과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분기별로 한아름교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교량의 변형이나 처짐이 안전에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 차량용 목조 교량인 한아름교는 지난 2012년에 길이 30m, 폭 8.4m로 44톤의 차량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됐습니다. 바다 별빛 대포야 사랑의 행사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돼 10월까지 속초시 대포항에서 열립니다. 10월 12일까지 모두 9차례 열리는 바다 별빛 축제는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계절별로 라틴 음악과 락 음악,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대포야 사랑의 야간 축제는 지난 2015년부터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강릉과 묵호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수송 실적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강릉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시스타 5호와 11호의 이용객은 4만 1,9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습니다. 묵호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시스타 1호와 3호의 이용객은 3만 1,7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6.9% 늘었습니다. 고성군이 추진하는 화진포 해맞이 산소길 리모델링이 강원도의 명품길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고성 화진포 명품길 리모델링은 기존 산소길과 산림욕장 숲길을 연계해 코스별로 이야기를 접목시키는 사업으로 도비 4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고성 화진포 해맞이 산소길 인근 관광지에는 역사 안보 전시관 26만 명을 비롯해 화진포 해변 23만 명 등 7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수소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삼척시가 관련 연구기관과 연구소, 기업과 협력해 수소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삼척시는 오늘 국제수소포럼이 열리고 있는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관련 기업들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